자,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독서비문학 문제가 좀 어려운 게 있다. 12번, 13번, 14번이네. 11번부터 봐. 첨가물 상인들은 경험을 통해서 제한된 공간 내에 가장 많은 과일을 조밀하게 세우는 방법. 6방 밀집 쌓기. 가운데의 과일을 중심으로 테두리에 6개. 자, 여기 가운데에 과일이 있다. 그림을 그려야 돼. 12번 문제야. 그림을 그려. 자, 하나 똑같은 크기의 사과를 이렇게 쌓는 거라고. 다 맞닿아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자, 평면에 가운데 사과가 똑같은 크기인데 이 맞은편 평면에 몇 개까지 쌓을 수 있느냐? 6개까지 쌓을 수 있다라는 거야. 6개까지. 그래서 사과 1, 사과 2, 사과 3, 사과 4, 사과 5, 사과 6.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 가운데의 과일을 중심으로 테두리에 6개. 그 다음에 아래와 위로 각각 3개씩의 과일을 배열하는 방법. 자, 요거 이제 평면인데 여기 봐 다시. 위에도 3개, 저 맞은편에도 3개를 쌓을 수가 있어. 이렇게. 이게 6방 밀집 쌓기야. 그러면 12개야. 저 뒤쪽, 저 뒤쪽. 요거 이제 평면인데 하여간 입체로 그리면 이렇게 돼. 요게 6방 밀집 쌓기야. 12개지. 자, 테두리에 6개, 아래와 위로 각각 3개씩의 과일을 배열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자들은 다르죠. 그러나 세목을 치고 수학자들은 다르다. 아무리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사실이라고 해도 엄밀한 과정을 통해서 증명되기 전까지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합니다. 자, 15번 답 3번의 근거야. 요거 15번 답 3번의 근거. 15번 답 3번의 근거. 지금 의외로 비문학 독서 요 과학제 시문에서 12번의 별표 4, 13번의 별표 4, 14번의 별표 8이야. 12번 네 번째로 어려웠다. 13번도 네 번째. 13번 쉬운데. 오히려 14번이 가장 어려운 건데 14번은 별표 8 정도가 돼. 이 문단 수학자들의 이러한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뉴턴과 그레고리의 논쟁이다. 밑줄 하나의 구와 접할 수 있는 구의 최대의 수를 두고 뉴턴은 12개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레고리는 13개까지도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그림은 12개야. 6방 밀집 쌓기가 지금 12개. 평면에 6개, 위에 3개, 저 맞은편에 3개. 삼문단 가자. 자, 이 문단이 그 11번 문제 윗글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는데 사례 제시, 뉴턴과 그레고리의 논쟁이 나와. 논쟁의 핵심 소개. 요게 이 문단이야. 하나의 구와 접할 수 있는 구의 최대수. 3문단 가자. 6방 밀집 쌓기의 경우 12개의 구가 가운데 구와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와도 모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의 구가 비집고 들어갈 공간은 전혀 없다. 상식적으로 볼 때 뉴턴의 생각이 당연히 옳은 것처럼 보인다. 자, 상식적인 판단은 12야. 4문단. 하지만 세목골 치고.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12개의 구가 가운데 구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6방 밀집 쌓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배열이 있다. 가운데 구의 적도선의 바로 아래에 5개의 구를 배열한다. 그리고 5개의 구들과 엇갈리게 위쪽에 또 다른 5개의 구를 올려놓는다. 꼭대기와 맨 아래쪽에도 하나씩의 구를 놓는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배열에는 12개의 구 사이사이에 여유 공간이 꽤 많이 존재한다. 12개의 구 사이사이에. 요게 2009년 19번에 출제된 적이 있죠. 생략이 불가능해. 12개의 구 사이가 아니라 사이사이에. 18주차에서 시험 봤을 거야. 숙제했을 거야.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가시는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여기서 걸음을 하나를 생략하면 안 돼.
걸음마다 발걸음마다 이런 의미라서 가시는 걸음 노인 걷고칠 여기 12개의 구 사이사이에 여유 공간이 꽤 많이 존재한다. 자, 13번 문제. 13번 문제. 가의 내용을 발전시켜 그레고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한 것 그래서 가의 내용을 발전시켜서 그레고리의 주장 저거 13개의 가능성 13개의 가능성 그 내용으로 적절한 거 1. 구들 사이에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구들을 움직여 여유 공간을 한 곳에 모으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 그 형태에서는 구 하나가 더 들어갈 여유 공간이 만들어질지도 몰라. 정답 1번. 13개의 가능성. 13개의 가능성이야. 2번. 구들 사이에 여유 공간이 생긴다는 것은 육방 밀집 쌓기가 비효율적인 방법임을 뜻하는 거야. 얘들아, 근데 가가 육방 밀집 쌓기 아니죠? 가는 육방 밀집 쌓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배열이지. 따라서 이거는 지금 가 제시문을 왜곡 불일치. 그 공간들 위에 또 다른 구들을 쌓아 올리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밀집 쌓기가 되겠지. 가 자체가 또 다른 배열이니까 2번은 왜곡 불일치야. 3번 4번 묶어. 구들 사이에 여유 공간이 있다는 것은 육방 밀집 쌓기와 달리 12개의 구가 모두 서로 맞닿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야. X에 맞닿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야는 문제를 왜곡시키고 있잖아. 지금 이해되죠? 하나의 구와 접할 수 있는 구의 최대 수잖아. 다 맞닿아야 된다고. 문제 자체를 왜곡하는 게 4번 3번. 그러니까 12개의 구들 바깥쪽에 하나의 구를 추가할 수 있을 거야. 4번. 구들이 모두 가운데의 구와 접하고 있어서 안 되는 거야. 자, 접하고 있어야 돼. 가운데 구와 접하는 개수를 묻고 있잖아. 지금 접하는 개수를 묻고 있다. 문제 자체를 지금 왜곡시켜. 주변의 구들 사이에 여유 공간이 있는 것처럼 가운데의 구와도 간격을 벌린다면 구 하나가 더 들어갈 공간이 생길 수 있을 거야. 5번.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구들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육방 밀집 쌓기가 가능하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12개의 구를 조밀하게 쌓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 자, 그레고리는 13개라고 했으니까 12개가 돼서는 안 된다. 즉 제대로만 읽으면 지금 2, 3, 4, 5는 완전 엉터리야. 그래서 13번 답을 일로 하자. 가운데의 구와 접할 수 있는 구의 최대 개수를 구하시오야. 12개 육방 밀집 쌓기. 또 다른 배열도 12개. 13번 정답 1번. 13개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건 1번밖에 없다. 5문단 가겠습니다. 4문단까지 됐고 얘들아 그 11번 문제에 논쟁의 핵심 소개 2문단, 상식적인 판단 3문단, 다른 가능성의 모색 이게 4문단이야. 그리고 이제 5문단이 비어 있으니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밑줄 긋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11번 답 2번이네. 수학적 계산을 통한 가능성의 확인. 11번 답 2번이 된다. 그 공간들 속으로 구 하나가 추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반지름이 1인 여러 개의 구들이 같은 크기의 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자. 이 모두를 반지름 3인 커다란 구 안에 넣는다. 가운데 구의 중심에 등불이 있어서 주위에 있는 구들의 그림자가 커다란 구의 표면에 생긴다고 해보자. 계산을 해보면 그림자 각각의 면적은 7.6이고 외부의 커다란 구의 면적은 113.1이다. 113.1을 7.6으로 나누면 14.9가 된다. 이론적으로는 14개의 구까지도 들어갈 만큼 공간이 충분하다는 얘기이므로 구들이 접할 때 생길 수밖에 없는 낭비되는 공간들을 고려하더라도 그레고리의 주장이 옳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자, 수학적 계산을 통한 가능성의 확인. 13개가 가능하다는 거야. 하지만 자 6문단 세목골. 하지만 당사자인 뉴턴과 그레고리는 각자의 주장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2세기 반 동안이나 자 무려 250년 동안이나 증명을 기다리며
미제인 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250년 동안이나. 7문단 갑니다. 자, 11번에 가로 다음 논쟁이 미제인 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고, 7문단 이 문제의 수학적인 해결은 두 종류의 증명을 통해 비로소 이루어졌다. 슈테와 바르데는 공동 연구를 통해 반지름이 1인 13개의 구와 동시에 맞닿을 수 있는 구는 그 반지름이 1보다 클 수밖에 없음. 최소 1.04557을 보였습니다. 13개의 구와 동시에 맞닿을 수 있는 구. 그러니까 크기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더 크죠. 반지름이 1인 13개의 구와 동시에 맞닿을 수 있는 구는 그 반지름이 1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똑같이 반지름이 1인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요게. 또한 존 리치는 구면 삼각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동일한 반경의 구 13개가 같은 반경의 구와 맞닿도록 그물을 짜는 것이 자 불가능함을 증명해 보였다. 불가능함 세모꼴 쳐. 그레고리의 13개의 구에 내려진 사형 선고였다. 결국 뉴턴이 옳았던 것으로 판명이 난 것이다. 자, 존 리치의 구면 삼각법은 자 예를 들어서 뉴턴의 수 12, 자 그레고리 13인데 지금 뉴턴이 옳았다라고 증명을 한 게 아니야. 둘 중 하나. 정답이 자 14번에 정답이 4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겠어. 3번일 수도 있겠고 4번일 수도 있겠다. 자 요게 4번이라고 하자. 둘 중에 하나. 근데 뉴턴이 옳았다는 증명을 한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레고리가 틀렸다는 증명을 한 거야. 이게 틀렸다는 증명을 했으니까 요건 자동적으로 옳은 게 되는 거지. 둘 중 하나일 때 하나를 틀렸다는 증명을 했기 때문에 저절로 이건 옳은 게 되어버린다고.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오답을 지운 거야 얘들아. 3번하고 4번 중에 3번 유비 추론이네 하고 오답을 지운 거라고. 이해되죠 지금 어떤 설명인지. 그래서 7문단 써나 뉴턴이 옳다는 증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레고리가 틀렸다는 증명을 한 것이다. 증명을 통한 사실의 확인, 논쟁의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야 수학자들은 3차원 공간에서 크기가 동일한 한 구에 접할 수 있는 구의 최대의 수는 10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부터는 가운데 구와 맞닿을 수 있는 구의 최대의 개수를 뉴턴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뉴턴수. 11번에 2번입니다. 수학적 계산을 통한 가능성의 확인. 12번 가자. 윗글의 내용을 참조할 때 보기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차원 공간에서의 뉴턴의 수가 12라면 직선 위와 평면 위에서 뉴턴 수는 어떻게 될까? 자, 이건 육방 밀집 쌓기 대로 계산하면 돼요. 맞지? 12개니까. 자, 이거야 육방 밀집 쌓기. 자, 직선을 그어보자. 평면에서는 6개야. 평면에서는 6개 맞고, 자, 직선을 그으면 2개죠. 어떻게 직선을 긋든 2개. 이 그림을 그려놔. 그래서 12번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야. 직선에서는 2, 평면에서는 6입니다. 됐지? 지금 여기 12개잖아. 자, 직선에서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이야. 평면에서는 6개고. 12번 답 3. 육방 밀집 쌓기인 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13번에 1, 14번 가자. 나에서 존 리치가 소개된 기억을 증명한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 요걸 많이 틀렸는데 오답 지우기 방식이야. 둘 중 하나인데 오답 지우기 방식이지. 자, 이거 여러 번 했어 너희들. 자, 개별적으로 한국의 까마귀가 검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까마귀가 검다. 특수하게 일본의 까마귀가 검다. 자,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특수하게 귀납 추론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일반적 보편적 포괄적 결론을 내린다. 자, 한국의 까마귀하고 중국의 까마귀는 직접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이게 귀납 추론이야.
한국, 중국, 일본의 까마귀가 검다. 이 세상 모든 까마귀는 검다. 그래? 이 세상 모든 까마귀는 검다고 요걸 대전제로 삼아서 이 세상 모든 까마귀가 검으니까 미국에도 까마귀가 있네. 따라서 미국의 까마귀도 검다. 이게 연역추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요건 귀납추론. 1번 모든 수의 0을 곱한 결과는 항상 0이다. 대전제죠. 자, 99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99에 0을 곱한 값도 당연히 0이 되겠지. 연역추론이다. 1번. 그제 1로 간 친구들 5번하고 똑같아요. 5번 봐. 삼각형은 변과 각의 수가 각각 3인도형이다. 이등변 삼각형도 삼각형이다.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도 변과 각의 수가 3일 수밖에 없다. 연역추론이지. 1번하고 5번이 1번이 답이면 5번도 답이야. 연역추론. 자, 일반적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3단 논법. 따라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14번에 1번, 5번 묶어. 2번과 3과 5와 7은 홀수인데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야. 여기까지가 이제 귀납추론이죠. 자, 여기 이렇게 되겠지. 3은 홀수인데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 5도 홀수인데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 7도 홀수인데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 따라서 이 세상 모든 홀수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된다. 이건 귀납추론이야. 그리고 유추 적용했어. 11도 홀수니까 결국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일 것이다. 얘들아, 근데 유비추론도 귀납추론의 일종이야. 유비추론도 귀납추론의 일종이라고. 자, 봐. 3번도 똑같아. 3인용 텐트의 값은 13만 원이고 5인용 텐트는 15만 원이래. 이것은 7인용 텐트니까 아마도 17만 원이겠지. 17만 원이겠지. 유비추론. 귀납추론의 일종이야. 2번, 3번. 자, 근데 우승이냐 우승이 아니냐를 따지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우승이다, 우승이 아니다. 4번 보자. 3점 이상의 차이로 지면 우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이기거나 3점 이하의 차이로 지면 돼. 둘 중에 하나지. 그런데 지고도 우승을 했다고 하네. 졌는데도 우승을 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잖아. 3점 점수 차이가 2점 이내였을 거야. 왜 답이 4번인지 보이지? 오답 지우기 방식 둘 중 하나. 오답 지우기 방식 이렇게 정리해서 14번을 4번으로 하겠다. 15번 쉬워요. 이 문제는 보기와 의문에 대한 생각들 중 수학자들과 가장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빨간 사과와 파란 사과가 각각 하나씩 있다. 둘 중 어느 것의 당도가 더 높을까? 1번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경험에 의거해서. 2번 직접 먹어본 후에야 당도가 높은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5번, 15번에다가 엄밀하게 증명되기까지는 판단을 유보한다. 엄밀하게 증명되기까지는 판단을 유보한다. 이렇게 보면 돼. 나는 두 사과의 밑줄 당도를 재보질 않았어. 당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전까지는 어느 것의 당도가 높은지 알 수 없어. 수학자들과 가장 유사한 태도는 3번이죠. 4. 나는 두 사과를 직접 먹어보진 않았어. 하지만 빨간 사과가 더 달다는 것은 상식이야. 그러니까 빨간 사과의 당도가 더 높을 거야. 자, 상식적으로는 첨가물 상인들 얘기죠. 5번 내가 직접 두 사과의 당도를 재보진 않았어.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빨간색의 사과들의 당도가 더 높다고 해. 그러니까 빨간 사과의 당도가 더 높을 거야. 사전 지식을 끌어왔습니다. 15번에서 한번 쉽죠? 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문제 살펴봤고 7번이 이제 10번하고 7번이 또 어려우니까 더 어려운 문제는 여기에 있네. 10번, 7번. 이건 7번은 필살 집중 모의 수능. 자, 복습 좀 해. 필살 집중 모의 수능 2회. 여기서 선생님이 45번 문제 안조원의 만원사 하고 정과정하고 비교했던 문제가 있어. 그때도 수업했어. 여기서 수업했는데 똑같은 문제야. 안조원의 만원사, 정과정은 그대로고, 자, 안조원의 만원사하고 이 황진이 시조의 특징. 황진이 시조. 어저 내일이로구나.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자, 내 탓이요. 이 뜻이야. 내 탓이. 공통점은 이거야. 내 탓이.
내 탓입니다. 7번 보기의 화자가 가의 화자에게 할 수 있는 말. 내가 한 일이로구나. 나의 탓이다. 얘들아 그 내일을 붙였으면 어제 오늘 내일인데 내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한 일이로구나 이런 뜻이야. 그리할 줄을 몰랐던가. 있으라 하였다면 갖겠느냐마는 제구태여. 자, 이거 공부할 요소가 있네. 제구태여. 요 황진이 시조는 제구태여는 저번에도 했던 것 같기도 하는데 어디선가 했어. 행간걸침. 꼭 알아둬야 돼. 행간걸침인데 이건 시적 긴장감. 대단히 경제적인 표현이야. 그리고 시적 긴장감을 준다. 제가 구태야. 요 황진이 시조는 구륙수능 홍길동전의 선택지로 나왔고 견해요랑 같이 나왔어서 공사수능 심생전에도 여기서 했던 것 같다. 우리 시즌 1인가 공사수능 심생전이 있죠. EBS에 올해도 시즌 1인가 시즌 2에서 했다. 심생전에 황진이 시조. 그리고 이게 자 너희들 7월 9일 날 인천시 교육청 시험 보지? 생각 없어? 7월 9일 우리 지금 휴강기간 기말고사 기간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보니까 자 그때도 선생님한테 문자를 넣도록 해. 1407 교육청. 작년에 7월 교육청에서 요 시조가 학생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 중위법. 감정이입도 없는데 감정이입이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속아 넘어간 거지. 뻔한 시조인데 이미 수능평가원 수능에 2번이나 나왔던 시조인데 내가 한 일이로구나. 그리워할 줄을 몰랐던가. 있으라 하였다면 갖겠느냐마는 제구태여. 님께서 구태여 갖겠느냐마는 제구태여. 내가 구태여 보내놓고 그리는 정을 나도 모르겠다. 내가 구태여 보냈다. 자, 행간걸침이야. 첫 번째 중장 그 자체로 끝내면 쟤는 님이야. 이 경우는 우리는 도치법이라고 해. 있으라 하였다면 갖겠느냐마는 임께서 구태여. 임께서 구태여 갖겠느냐마는 도치법이 쓰였죠. 근데 종장으로 걸어버려. 내가 구태여 보내놓고 그리는 정은 시적 화자야. 내가 구태여 보내놓고 그리는 정을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구태여 보낸 거야. 나의 의지로. 황진이는 시조 보면 이렇게 자존심이 굉장히 세. 황진이의 자존심은 있으라 하였다면 갖겠느냐마는 좀 자존심을 낮추고 제발 제 곁에 있어주세요라고 애원을 했으면 안 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중위법 둘 다 돼 이거 1번, 2번. 그냥 1번, 2번 같이 또 결합해서 감상하는 방법도 있겠지. 1번으로 가도 되고 2번으로 가도 되면 중위법이 되고 같이 넣어서 이거 대단히 현대시적인 황진이 시조는 그래서 뛰어나 6편인데 굉장히 뛰어난 작품들이야. 3년 전인가 일요일날 아침반에 와서 계속 졸아. 미수라는 여학생이었어. 서울예술고 학생이었는데 일요일 아침반 수업이야. 9시에 수업 시작하는데 와서 시험만 보고 계속 졸아. 이거 정말 그 학생 때문에 힘들어서 한 6개월을 싸웠나? 겨울부터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안 고쳐. 와서 졸아 반절은 3월 3등급, 4월 3등급, 6월도 3등급. 그래서 너는 실력이 1등급인데 아침형 수험생이 안 됐어서 계속 3등급이 나오는 거다. 6월은 재수생들도 들어와 있는데 그나마 선방한 거다. 근데 이제 얘가 7월 달에 기말고사 끝나고 다음 날이 바로 저기 인천시 교육청이었어. 근데 이제 지쳐있기는 지쳐있지. 기말고사 직후니까. 근데 이제 엄마가 로드 매니저가 돼서 매일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모양이야. 엄마 차를 타고 서울예술고로 가는 과정에 엄마랑 대판 싸운 거야. 막 서로 욕을 해가면서 딸하고 엄마하고 막 호적 파가라 막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막 대판 싸운 거야. 근데 잠이 확 깬 거지. 그리고 와서 1등급을 받았어. 처음으로. 그리고 이거구나 이규환 선생님이 늘 얘기했던 게 아침형 수험생이 된다는 거.
잠이 확 깨버리는 거야. 엄마하고 싸우고 나서. 그런 학생도 있어. 그러니까 7월 9일 날 시험 볼 때는 잠부터 깨.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자, 요 제구태야는 나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후회, 탄식, 아쉬움, 미련, 그리움. 저거 후회, 탄식, 아쉬움, 그리움, 미련. 내 탓이오야, 내 탓이오. 가는 내가 여러 차례 해줬으니까 여기서는 간단히 하겠다. 정과정은 적어라. 인수 B에 있다. 그 다음에 다 송민곡 이거 나올 수 있다. 송민곡은 인터넷 수능 A형에 있어. 송민곡은 인수 A형에 있다. 가 옆에다가 저거 요거 우리 언제 수업했냐면 7주차에 했어. 7주차에. 7주차에 뭐 때문에 했냐면 만원사 때문에 7주차라고 써놔. 시즌2. 시즌2에 7주차에 가가 정과정, 나가 의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가. 즉 이번에 7주차에서 6월 평가원에 나온 사설시조 있죠. B형 1506 B형 의 못 오던가 무삼일로 못 오던가. 0309 평가원에 나왔던 작품이고 인수 B에 있는데 가 옆에다 적어 억울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거야. 그래서 정과정은 남의 탓만 해. 정과정은 남의 탓만 하고 있다. 그래서 내 탓을 하고 있는 황진이 입장에서 충고를 할 수 있겠죠. 황진이 시조의 화자 입장에서. 억울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울며 지내다니 산접동새하고 나는 처지가 비슷합니다. 감정이입. 제가 영모에 가담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거짓인 줄을 찬월 효성은 아실 것입니다. 금음달 새벽별은 아실 것입니다. 지는 달 새벽별이야. 천지신명이시다. 시조과자는 잠을 못 이루고 있다. 번민의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넋이라도 자 1, 2, 3, 4행 묶어 자연물에 의탁하여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넋이라도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행 일편단심이라고 적어. 벽이더시니 뉘러시니까 우기시던 개발씨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과도어물도 전혀 없습니다. 칠행 결백 호소야. 과도어물도 전혀 없습니다. 말인 말이신디요. 못사람들이 각조하긴 모함입니다. 참소입니다. 음해입니다. 무고입니다. 모함, 참소, 음해, 무고입니다. 스르픈디요. 슬픈 일입니다. 님이 나를 벌써 잊었단 말씀입니까? 자, 원망이죠.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힘에 대한 원망. 동시에 적어봐. 기대감 플러스 의구심이야. 얘들아 그 8행구행이 굉장히 짧아. 그래서 요거를 연결하면 한 행으로 처리하면 19체양가의 잔영이 되고 님이 나를 벌써 잊었단 말씀입니까? 에다가 기대감 플러스 의구심. 잊지 않았을 거다라는 기대감. 아니야. 20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네. 의구심도 있어. 기대감, 의구심이다. 의심, 두려움, 염려, 걱정이야. 아소님아 돌려들으시아 다시 사랑해 주십시오. 다시 벼슬길에 불러주십시오. 이 작품의 창작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마지막 행. 도람들으샤 개우쇼셔야. 근거는 오행과 칠행이라고 적어. 오행과 칠행을 근거로 해서 돌려들으시오. 다시 사랑해 주십시오. 스럽분되어 뒤에다가 빠큐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이 아주 격정적인 노래라고 했어. 제가 영모에 가담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거짓인 줄을 천지신명은 알아주실 것입니다. 우기시던 개발씨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는 잘못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붓사람들의 모함입니다. 슬픕니다. 뒤에다가 써놔 빠큐라고. 이 슬픔의 정서가 확 올라가야 돼. 이게 도람 들으셔 다시 사랑해 주소서. 충신연주지사의 첫 작품이다. 유배가사, 유배시가의 첫 작품이야. 나에다가 2007 수능이라고 적어. 이화우 배꽃비 헛부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하강 이미지야. 계절 배경은 봄이다. 배꽃비야. 이화 배꽃. 우 비우자를 썼어. 비가 쏟아진다. 배꽃이 떨어져 내리죠. 하강 이미지. 추풍 낙엽도 하강 이미지. 자, 시간의 경과가 있다. 봄에서 어디로 갑자기 비약 가을로. 추풍 낙엽에 임도날 생각하는가 저도날 생각하는가
아마도 생각할 것이다. 자, 이건 똑같네. 기대감, 의구심. 아마도 나를 생각할 것이다. 기대감, 의구심. 님이 나를 하마 이 자신이니까로 연결하면 돼. 기대감과 의구심이 같이 있어. 천리의 외로운 꿈 세목골 오락가락 한오매. 임을 그리는 마음이죠. 천리는 정서적 거리감, 정감의 깊이야. 실제 천리가 아닙니다. 실제 천리가 아니야. 외로운 꿈, 임에 대한 그리움이다. 오락가락 한오매. 다로가자 인터넷 수능 A형에 있어. 속 미인곡은 0306 평가원, 06 수능, 1306 AB 공통, 시집살이 노래랑 또 나올 수 있다. 님다희, 님 계신 곳 소식을 아무려나 알려고 하니 오늘 또 거의 지났구나. 내일이나 사람 올까? 사람에다가 적어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야. 저기 가로 안에 니은이 비어있죠? 니은으로 화살표.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가니와 안개는 무사일꼬. 구름 안개 세목골.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1월은 임금님이야. 임금님. 구름 안개 방해물 장애물 간신배야. 세목골을 해놔. 1월 임금님을 어찌 보며. 지척 가까운 거리. 지척은 지오지간.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지난주 어휘로는 지오지간.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겠느냐. 차라리 물가로 가서 백길이나 보려고 했더니 자 처음에는 어디로 갔어? 높은 산으로 올라갔죠. 임을 잘 보게 임의 소식, 임을 바라보려고 임 계신 곳을 바라보려고 높은 산에 갔다가 이제는 물가로 갔습니다. 백길이나 보려고 했는데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리둥절하게 되었구나. 바람 물결 세목골 역시 방해물 장애물이야. 간신배야. 구름 안개 바람 물결 다 연결해. 샤공원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빈배 세목골 객관적 상관물이다. 외로움이죠. 화자의 외로움. 강천에 혼자 쉬어서 떨어지는 해를 굽어보니 자 님 계신 곳을 자 다의 첫 줄 다의 일행 님다의 소식을 아무려나 어떻게든지 알려고 했어요. 9번에 4번 문맥으로보아 니은에 들어갈 식구로 가장 적절한 것. 님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자 그러니까 첫째 구절에 님다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려고 해서 높은 산에 올라갔지. 그 다음에 백길이나 보려고 강가로 갔지. 그런데 높은 산에서 구름 안개 때문에 실패했고 바람 물결 때문에 강가에서도 실패했어. 님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 데어이고. B형 학생들은 딱 1번 보고 넙거든 기노라마나 푸르거든 히디마나 면왕전가라는 걸 바로 알아야 돼. 2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할샤 3인곡이라는 게 바로 바로 튀어나와야 돼. 느낄 일. 오라디 못하거니 나래감이 고이할까. 관농별곡임을 바로 알아야 돼. 비로봉 샹샹두에 올라보니 기니신곡. 자 비로봉 꼭대기에 오르지 못하거니 내래감이 괴상할까. 공자님의 높은 정신적 경지에 오르지 못하가니 나래감이 이상하지 않다야. 0906 평가원 저거 3번에다 만족감의 정서. 이건 만족감의 정서하고 딱 연결이 된다. 만족감의 정서라고 딱 적어도 관동별곡이야. 0906 평가원에서 나온 게 이번 2015 B형에서 유사하게 유사구절 똑같이 중복된 출제된 구절이 또 나왔다. 4번 님다의 소식은 다의 첫 구절. 님다의 소식을 아무려나 알려고 했다. 사람 올까?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야. 근데 님다의 소식을 더욱 아득하구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5번 무릉이 가깝구나. 저 들판이 무릉이로구나. 이건 상충곡 바로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의 니은 다음에 원래 이제 한 단락이 끝나요. 모첨 찬자리에 여기는 문단이 바뀝니다. 모첨 찬자리에 밤중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니은 자리에는 다의 첫 구절하고 관련된 내용이 와야 돼. 한 단락이 새롭게 시작이 되니까 일단 매듭을 지은 거야. 그래서 임다의 소식, 임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 데이고 이러면 이제 수미상관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여기 단락만. 님다의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부터 여기 님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 데이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모첨 찬자리에 한밤중이 돌아왔다. 반벽청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고? 반벽청등
객관적 상관물이야. 역시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한다. 오라며 나리며 앞에다가 적어봐. 산을 오르며 나리며 해 뜨며 반인이 앞에다 적어. 강가를 해 뜨며 방황했다야. 요게 원인이야. 원인이라고도 적어. 오라며 나리며 산을 해 뜨며 반인이 강가를, 이게 원인. 그 결과 적은 덧 역진하야. 역진 힘력자 다할 진짜 결과라고 적어.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 그 결과 적은 덧 힘이 쭉 빠져서 풋잠을 잠깐 드니 풋잠을 들었어요. 정성이 지극하야 꿈의 님을 만났습니다. 자,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꿈의 님을 만나 옷 같은 몸이 반이나마 늙어셔라. 얼굴은 여기서 몸이야. 몸. 옷 같은 몸. 귀하신 몸이, 옷 같은 얼굴은 낯반대기 안면이 아니고 규원가의 얼굴은 얼굴인데 안면인데 여기서는 몸. 귀하신 몸이 반이나마 늙으셨구나. 근데 얘들아, 우리 저번에 늙어셔라 할 때 리을쉐라는 의심, 두려움, 염려, 걱정이라고 했거든. 여기는 리을쉐라가 아니라 늙어쉐라. 감탄형이야. 옷 같은 몸이 반이나마 늙으셨구나.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살이려고 하니 눈물이 연달아 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다하여 목이조차 매여하니 오견된, 자 여기 A형 손들어. 오견된을 해석을 주는 게 아니야. 고전시가에서 현대어 표기로만 바꿔줄 뿐이야. 오견된의 뜻을 알아야 돼. 방정맞은 개성 꽃기호 닭소리가 잠을 얻지 깨돋던 곳. 꿈속에서나마 임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 닭소리. 저거 꿈속에서나마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야. 그래서 10번 답을 오로 가야 되는 거야. 10번 답을. 이게 네 번째로 어려운 게 말이 안 돼요. 10번 답이 7번이 별표 2가 되고 10번이 별표 4가 됐다. 근데 10번 요 보기 시조는 시즌 2에서 선생님이 서경별고 갈 때 또 해줬었던 시조야. 이게. 그래서 10번은 절대 틀리면 안 되지. 자, 영군지정 송미인곡 님에 대한 그리움이다. 6번부터 가보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 가다는 대조적인 이미지로 끊어. X에. 가와 나는 대조적인 이미지 없어요. 여기는 대조적인 이미지 X. 이별의 정서는 맞습니다. 2번 가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랬는데 가다 모두 시간의 흐름은 있지만 시상 전개 방식은 시간의 흐름이라면 광야처럼 까마득한 날에 과거, 지금 눈 내리고 현재, 다시 천고 어디에 미래 이렇게 가거나 면왕정가나 삼위인곡처럼 추나 추동으로 가야 돼. 그게 시상 전개 방식의 시간의 흐름이야. 동동처럼 농가 원령가처럼 원령체로 가거나 추나 추동으로 가거나 과거 현재 미래로 가거나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야. 다만 가다에 그냥 시간의 흐름은 있죠. 시간의 흐름은 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있어. 동사가 움직임이니까. 그리고 이제 다는 낮에서 밤으로의 시간 변화가 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래버리면 시 전체 내용에서 시간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변수여야 된다고. 3번 나다에는 가에 비해 계절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나에만 계절감이죠. 이와 우와 추풍낙엽. 4. 가나다의 화자는 모두 자신의 미래 낙관 X에 다시 정고디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게 신념에 따른 이 낙관적인 미래를 예약한 거야. 낙관적이다 X에. 물론 이제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는 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5번 가나다의 화자는 모두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가 아소니마 도람들으자 개우쇼쇼다. 저도 날 생각하는가. 생각을 해야겠죠. 저도 날 생각하는가에 암시되어 있어. 다시는 중장.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는 게 바탕에 깔려 있다고. 다도 마찬가지야. 꿈속에서라도 이렇게 재회를 했는데 결국은 임과의 재회 소망. 직접 찾기가 어려워다가 나의 중장이라고 딱 정리해. 넘기자. 7번. 복의 화자가 가의 화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은 1번 당신의 마음을 천지신명만큼은 반드시 아실 것입니다는 가의 화자가 할 수 있는 말이죠.
보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천지신명만큼은 아실 것입니다. 보기하고 관련 없어. 가 쪽의 내용이야. 잔월조성. 이 차라리 깨끗하게 모든 것을 단념하고 새 출발하세요. 보기에서 이 말 할 수 없죠. 보기의 화자는 지금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그러면서 후에 탄식, 아쉬움, 그리움, 미련을 남기고 있습니다. 2번 보기와 관련 앞서 3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끊어. 만약에 보기의 화자가 시집살이 노래의 화자라면 가능해. 3번에다가 보기의 화자가 시집살이요, 시집살이 노래의 화자라면 참고 기다리세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눈 어두워 3년이야. 자, 대나무 끝에서도 3년이다. 이 속담으로 얘기할 수 있어. 대끝에서도 3년이다. 참아라. 요거 적어놔. 대나무 끝에서도 3년이다. 시집살이 요의 화자라면 참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대나무 끝에서도 3년이다. 3번도 해당 안 된다. 자, 혹시 자신에게 잘못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기의 화자는 나의 탓이죠. 아, 내가 저지른 일이로구나. 내가 구태여 보내놓고 그리는 정을 나도 잘 모르겠다. 이해되지? 이해되지? 내가 보내놓고 그리는 정을 나도 잘 모르겠다. 4번다. 5.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일을 겪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기를 얼핏 보면 나도 몰라 하노라니까 자기의 의지와고 상관없이 후에 탄식, 아쉬움, 그리움, 미련에 빠졌네 하면서 오로 가서 거의 틀린다고. 그런데 보기실을 보면 내가 저지른 일이로구나야. 그리고 내가 구태여 보내놓고 그리는 정이라고. 그래서 자기의 의지로 일을 처리했어. 자신의 의지로 보냈고 내가 한 일이로구나. 내가 저지른 일이로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저질러 놓고 후회하는 거지. 후회하고 있지. 그래서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일, 의지와는 무관한 일 X야. 이해됩니까? 이거 내 탓이 오고 자신의 의지로 님을 보내버린 거야. 해석을 정확하게 해. 그래서 5가 아니라 4가 되어야 돼. 많은 사도 내 탓이야. 그럴 경우에 똑같이 비판할 수 있어. 가는 남의 탓만 하니까. 그래서 시적 화자를 비판하라. 가시의 화자를 비판하라. 저거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까요?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야. 저거 가시의 화자를 비판하라.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까요?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 됐죠?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까요?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 자, 7번 답을 사로 하겠습니다. 8번. 저도 날 생각하는가 이중심리인데 기대감과 의구심이라고 분명히 밝혀놨다. 그래서 님이 나를 벌써 잊었단 말씀입니까? 잊을 리가 없어. 기대감. 아마 잊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지. 1. 과도물도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결백이죠. 3.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방황하고 있다.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님 계신 곳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이야. 반벽청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고? 허전함. 이무 부재로 인한 허전함. 자, 1번 결백 강조, 3번 방황, 4번 안타까운 심정, 5번 이무부재로 인한 허전감인데 8번에 2번 님이 나를 벌써 잊었단 말씀입니까? 아마 잊지 않았을 것이다. 기대감. 잊었을지도 몰라. 의구심. 9번 답은 사로 했어. 10번 개를 열하문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미우님이 왔어. 근데 이 개는 꼬리를 회회치며 띠락나리띠락 반겨서 내달려. 아주 미운 개야. 고우님이 왔어. 근데 이 개는 뒷발을 버둥버둥 무르락 나르락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자, 의성어태어가 나왔죠. 아주 사실적으로 개의 행동을 잘 묘사를 했는데 이 개새끼, 자, 흰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이 이시랴. 밥 안 줘. 이런 뜻이야. 서리법. 임에 대한 연모회정인데 누구한테 화풀이를 해? 개한테. 자, 서경별곡 3년 저거 뱃사공에게 화풀이하죠. 서경별곡 3년. 서경별곡 3년 뱃사공에게 화풀이를 해. 그래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고 있다. 지금 이쪽 여기 시적 화자 개한테 화풀이하죠. 실제로 이런 개가 있을까요? 화자와 임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개야.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개야. 방해물 장애물은 여기서 닭이죠. 닭. 그래서 10번 답은 5. 방정맞은 닭 소리가 잠을 깨워서 꿈속에서라도 임과의 지속적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6번부터 10번까지 6번, 7번, 10번이 어려웠고 그 다음
11에서 15번까지 12, 13, 14 그래서 독서 비문학을 먼저 했고 고전시가까지 살펴봤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고 수업을 들어야 돼. 칠판 지우고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